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 자, 밤사이 미국 시장은 죽어라 죽어라 했고요. 다우 지수는 2% 넘게 폭락, 나스닥도 1%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우 지수도 나스닥도 둘 다 이제 선물은 어느 정도 올라와주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자, 조금 전에 시작했던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 지수는 괜찮죠? 이 얘기는 오늘 밤에 이어질 미국 증시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영국이 0.68%, 독일은 0.5%, 프랑스도 0.85%, 이탈리아가 살짝 약하긴 한데 0.2% 회복되는 모습이고요. 중국, 일본, 대만 다 안 좋아요. 그나마 중국이 약보합 수준으로 떨어진 것 같지도 않게 떨어졌고요. 일본은 여러 가지 올림픽 관련돼서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안 가기로 했죠. 그 부분도 일본한테는 악재입니다. 어쨌든 간에 잔치하는데 손님도 안 오고 여러 가지 그동안 쌓였던 묵은 감정도 이번에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했을 텐데 그것도 못하고 결국 일본 공사의 망언이 모든 걸 망쳐버린 거죠. 자업자득입니다. 자, 대만도 1.5% 안 좋죠?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미국이 기침을 하면은 일본은 감기가 걸리고 우리나라는 독감에 걸린다.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 증시가 독감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살짝 조정받는 수준이었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충격이 더 심하다고 보여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만도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주가 지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환율은 1150원 갔다가 다시 진정되는 국면. 유가는 어느덧 66불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금값과 구리값이 다시 살짝 움직이나요? 자, 보시다시피 우리 증시 아쉽긴 하지만 3232포인트까지 밀려있는 상태고요. 코스닥도 오늘은 좀 낙폭이 있습니다. 자, 6포인트 넘게 떨어져서 1043포인트. 하지만 앞서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자, 내일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나 여러 가지 트렌드 랭킹 진원생명과학 셀트리온 빼고는 다 파란불이네요. 자, 코스피 먼저 시가총액 볼까요? 셀트리온, LG전자 요렇게가 그나마 의미 있는 상승이고요. 나머지는 삼성이든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삼바,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 모두 파란 나라네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올랐다는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올랐다는 거고요. 자, 펄어비스 괜찮고요. 자, 에코프로뱀 충격적으로 7% 떨어졌어요. SK 머터리얼즈도 5% 괜찮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비가 엇갈린다고 해야 되나요? HLB는 한국판 게임스탑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알테오전도 조금 떨어졌고요. LNF도 떨어졌습니다. 2차전지 쪽이 조금 다 안 좋네요. 자, 솔브레인은 여전히 강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약합니다. KMW도 약하고요. 첨보 또한 2차전지. 자, 이런 분위기네요. 2차전지 쪽으로는 거의 초상집. 셀트리온이 그래도 하드캐리를 해주면서 그나마 조금
버텨주고 있고요. 뭐 시젠도 힘을 내주고 있고, 그렇다고 컨텐츠는 그렇게 뭐 좋지 않은 것 같고요. 펄어비스가 괜찮고, 뭐 오딘은 흥행하고 있지만, 뭐 카카오 게임도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죠. 자, 속보 한번 볼까요? 뉴스가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뭐 미국판 배민 코로나 확산에 반등한다. 미국 배달 1위 업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웃기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배달이나 이런 게 는다는 것도 뭐 결과적으로 뭐 사람만 대면으로 식당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먹지 않는다 뿐이지, 어차피 유통은 다 되는 거잖아요. 코스피도 뭐 코스닥도 미 증시가 뭐 급락한 부분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떨어진 건 사실이죠. 외국인이 경기 민감주나 금융주, 이렇게 뭐 가치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매도가 나왔고, 당연히 투자 심리도 떨어지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금방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뭐 아시아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본은 5거래일 연속 하락이라고 하네요. 어찌 보면 코스피도 3일째 떨어지면서 3230까지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자,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았다고 생각되고요. 뭐 여기서는 반등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반드시 반등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자, 뭐 별다른 부분은 없고요. 화면 바꿔서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코스닥이 조금 낙폭이 있었다가 회복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정이 있어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0.78%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자, 오늘 에이드칩스 다시 또 한 이틀 정도 잠잠했나요? 아니네, 하루 쉬었다가 가는 거네. 하루 쉬었다가, 자, 오늘 다시 슈팅이 나왔어요. 1415원까지 충분하게 또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자, 제 말씀 듣고 털었던 분들은 분명하게 오늘 또 10% 훨씬 넘는 그런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난 금요일날 퍼포먼스까지 합쳐버리면은 거의 상한가 맞은 거하고 똑같죠. 자, 그렇지가 않고 그냥 고점에 그냥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머물러 계신 분들은 오늘 또한 윗골이잖아요. 자, 오늘이라도 정리를 하셨어야죠. 계속 이렇게 퍼포먼스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 한 번 먹을 건지 여러 번 먹을 건지는 뭐 여러분 따라 뭐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저는 먹고 또 먹고가 가장 좋은 거고요. 그나마 오늘이라도 정리하셨다면은 한 번은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조차도 정리 안 하신 분은 오늘 또 다시 1,300원이에요. 다시 종가는 7%, 고가는 16%. 자, 어떻게 주식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윗꼬리는 계속 달리고 있지만 그 윗꼬리를 계속 땅바닥에 던져버리는 거죠. 내 돈을 땅바닥에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얼마든지 결단을 내리고, 결단을 내린 시점에서 뭐 그게 손절이 됐던 익절이 됐던, 자, 돈을 회전을 시켜야지 돈을 벌어다 주는데, 그게 무서워서 못 하시고 그냥 주식만 붙들고 있다. 주식하고 살 건가요? 현금하고 살아야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건 현금이지 주식으로 아무것도 못 합니다. 자,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도 뭐 보시다시피 기준가가 1210원이었는데 심지어는 1200원도 깨고 1190원 저가를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천천히 시초에 바로 슈팅이 나온 게 아니라, 오늘은 안 갈 것처럼 하다가 거래량이 3천만 주가 터졌습니다. 자, 조금 지루하니까 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9시 5분 땡치고 나서는 첫 봉은 뭐 그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횡보 치고
자,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죠. 자, 1200 중반대로 회복하는 순간 아 이거 뭔가 있구나 라고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챘으면은 1200 후반대라도 빠르게 들어가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고 자, 한번 횡보를 한 다음에 횡보 끝에 아 이거 아닌데 하면서 1300원대에 올라왔을 때라도 뒤늦게 달리는구나 싶어가지고 따라 타셨던 분들은 분명하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때만 해도 벌써 몇 배만 주가 터졌을 때예요. 거래량 보시면은 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5분 보이니까 10시가 되기 전이죠. 한 9시 40분에서 50분 정도에서만 눈치를 채셨어도 1300원 정도 1300원 살짝 뚫어버리는 그 자리에서 들어가 보셨다면 얼마든지 1400원까지 퍼포먼스를 즐겨보실 수 있었고요. 뭐 1400원에 딱 못 판다고 해도 그 다음 봉을 보셔도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터치하고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1380원 1400원이 깨졌을 때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행동하셔야죠. 1380원에만 팔았어도 거의 100원 또는 100원 이상 이렇게 퍼포먼스를 즐겨보실 수 있었고요. 자, 뭐 이 종목 뭐 1300원 정도 전후에서 잡았을 수 있을 테니까 8%는 조금 안 되고요. 7% 5%가 넘는 퍼포먼스죠. 자, 하루에 5%씩 감사합니다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도 그냥 뭐 어차피 나는 뭐 1500원 이상 손절이니까 평단이 1500원이니까 모르겠어 그냥 기다릴래 이러신 분들은 오늘 또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에이드칩스는 계속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에 반해서 살짝 아쉽게도 IA는 오늘도 조금 답답한 흐름. 자, 20원이 떨어졌네요. IA는 뭐 보시다시피 뭐 시가가 낮아가지고 시가보다는 올랐지만 어제 기준가보다는 떨어졌습니다. 뭐 양봉이 아닌 거죠. 자,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으로는 크게 빠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뭐 에이드칩스도 그렇고요. 뭐 한미 반도체도 동진세미캠이나 유니셈, DB하이텍, 칩스젠 미디어 뭐 여러 가지로 솔브레인은 뭐 소부장으로도 뭐 강하게 움직여줬고요. 같이 뭐 소부장 SK 머터리얼즈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뭐 더구전자, 코미코,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자,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는 8만원 중반대, 뭐 하이닉스는 13만원 회복하면 자, 그러면은 정상 궤도로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순환매적으로 뭐 전반적으로 중소형주가 조금 움직여주는 하루였고요. 자, 시젠. 자, 어제 뭐 시젠과 SD 바이오 센서를 비교해드린 그런 영상 찍어드렸는데요. 오늘도 찍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계속 올해 말까지 팔로워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SD 바이오 센서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요. 시젠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너 무슨 시젠에 뭐 돈 걸어놨냐? 얼마 물렸냐?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시젠을 머리 털라고 단 한 주도 거래해본 적이 없어요. 시젠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외에 뭐 어제 살짝 반짝 테마 상승이 나왔던 진양제약은 음봉이 떨어졌고요. 자, 뭐 PB파마는 계속해서 분위기가 안 좋네요. 솔브레인 강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동국제약도 살짝 더 약세였고요. 안타깝게도 유바이오로직스
거기가 저점이 아닌 거죠. 그나마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36,000원 라인인데 과연 36,000원이 바닥일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자, 뭐 오랜만에 그래도 같은 백신 개발 업체인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래도 상승. 자, 박셀바이오 어제 뭐 박스루킨 치료제 NK 면역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치료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특허를 뭐 발표했는데도 바로 급전직하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그쵸? 이미 고평가입니다. 돈은 못 버는데 시가총액은 1조가 넘고, 뭐 임상실험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돈은 계속 때려 부어야 되고, 이렇다 할 퍼포먼스는 없고, 당연히 기술 수출 소식도 없고, 언제 명확하게 입증될 건지도 모르겠고, 더 이야기해봤자 뭐 박셀바이오의 미래는 증명해도 제자리인 거죠. 근데 그 증명할 수 있는 확률이 뭐 긍정적으로 봐줘도 10분의 1인 거죠. 자, 우리나라 신약 개발 업체 중에 자, 그렇게 주목받고 곽강을 받았던 신라젠 빠그러졌죠. 티슈진 빠그러졌죠. 자, HLB 뭐 자기들은 성공이라고 주장하지만 FDA 명확하게 실패했죠. 자, 뭐 대단하다던 그 한미약품 여러 가지 잡음이 섞이잖아요. 뭐 기술 수출 이전이 취소되고 여러 가지 잡음이 섞이잖아요. 그래도 한미약품 정도면 견주하고 파이프라인이 탄탄한 거죠. 자, 뭐 알테오전도 오늘 떨어졌지만 알테오전도 뭐 파이프라인이나 여러 가지 기술 이전 수출 뭐 마일스톤 탄탄한 회사죠. 박셀바이오는 모르겠습니다. 뭐 박스루킨을 비롯해서 뭐 NK 면역세포, 뭐 암치료, 면역항암 뭐 여러 가지 말들은 많은데 확실하게 증명돼 가지고 돈이 된 기술 수출이 됐거나 임상이 완료됐거나 아무것도 없죠. 근데 주가는 이미 20배, 30배 날라갔다가 옛날이요 쭉쭉쭉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제가 이 종목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가 20만원이었어요 1월 말에 이거 완전히 뭐 무상증자 했으니까 뭐 여기 뭐 무상증자 말도 안 되는 무상증자로 주가 빵 뛰어가지고 주식 장사는 비슷하게 약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 장사를 하는 그거로 이제 상당히 깠었는데요. 자, 그때가 20만원이었어요. 그때가 1월 말이. 자, 그럼 시간이 흘렀어. 6개월이 흘렀습니다. 6개월이 흘렀으면 그 6개월 동안 축적된 데이터라든지 임상 실험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라든지 뭔가는 나와줘야 되는데 꼴랑 나온 게 특허 이야기죠. 자, 약을 개발하니까 당연히 특허는 있겠죠. 그거 말고 돈이 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돈이 되는 이야기는 1도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보시다시피 어제 반짝 상승 지켜주지 못하고, 자, 어제 장대 양봉에 거의 반을 날려버리는 음봉이 떠버렸어요. 물론 거래량이 죽은 거는 긍정적이죠. 하지만 그 죽은 거래량조차 압도하죠. 최근 터졌던 거래량을 다 보시면은 어제 양봉 터질 때 나왔던 거래량을 제외하면은 손가락에 꼽히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만큼 뭐다?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이게 어리석은 게 팔려면 어제 팔았어야죠. 어제 안 팔고 오늘 또 판다?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박셀바이오 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뭐 오늘은 자, 어제 제가 생각했으나 어제 바로 퍼포먼스가 나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는
숨이 죽었다가 오늘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자, 보시다시피 뭐 장중에는 4%도 넘었고요. 종가가 3.8%면은 견조하죠. 물론 폭락했던 그 지점을 다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방향성을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요 소식이죠. 자,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자,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나왔다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가 뭐 백신 쪽으로도 어렵고 코로나도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교민들도 지금 공포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식약처가 어느 정도는 약효가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이 레키로나주를 코로나 치료에 빠르게 활용하기 위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냈다고 밝혔네요. 자, 여러 가지 뭐 중증이 아니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고위험군이라든지 중증 환자를 어떻게 뭐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약가 면으로 해서도 뭐 렘데시비르나 이런 약이 상당히 고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뭐 레키로나주가 뭐 아주 싼 약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렘데시비르보다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긴급 사용 승인을 내고 자, 어떻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이제 잡아가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걸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관계자도 요 레키로나의 그 글로벌 임상이나 이 품질 관련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효능을 입증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획득하게 된 거고요. 물론 이런 게 탄력을 받아서 이걸로 계기로 레키로나주의 수출 협의나 뭐 유럽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에도 청신호가 켜진 게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조금 더 뭐 선진 사회나 글로벌적으로 조금 더 파급력이 있는 그런 나라였다면은 이렇게 뭐 3%, 4%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 10%그 이상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파괴력 있는 뉴스,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확 돌려놨기 때문에 어제 이상하게 충격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고개를 들고 올라오려는 순간에 어제 조금 충격적으로 빠졌고 다행히도 어제 충격을 완벽하게 상쇄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고 뭐 내일도 계속해서 다음 주도 저는 셀트리온 긍정적으로 본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물론 셀트리온은 단기 종목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가치주처럼 탄탄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셔야 되시고요. 자, 뭐 여러 가지로 뭐 시스웍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한번 짚어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2,300원, 2,400원 요 정도에서는 바닥에서 상승이 나오긴 하네요. 자, 바이넥스 드디어 오늘이었네요. 자, 보시다시피 바이넥스는 제가 예고했던 2만원을 깨서 어쩔 수 없이 당분간 뭐 리뷰를 할 수 없고요. 자, 다시 한번 모멘텀을 만들거나 이슈를 터뜨리거나 뭐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계약이나 생산 소식이 들려오면은 그때 다시 제가 영상을 만들고 팔로잉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만 바이넥스는 놓겠습니다. 뭐 효성이 뭐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요. 효성 관련된 효성 그룹주가 조금 약세로 전환된 부분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자, SM도 약세네요. 그에 비해서 뭐 살짝 언급은 해드렸지만 뭐 칩셋 미디어나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견조하게 다시 한번 또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진원생명과학 너무 안타깝습니다.
잡으려고 하면은 상승이 나오고 조금만 이러면 상승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 계속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도 멋지게 11%, 자 고점 마무리 됐죠. 11.82%, 57,700원. 멋진 퍼포먼스죠. 뭐 두마리야 잔소리죠. 백신 관련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뉴스가 터졌는지 한번 볼까요? 11% 정도의 상승률이라면은 뭔가 소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서 살짝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죠. 자, 특징주 진원생명과학 변이 예방 mRNA 백신 후보 물질 부각의 23%. 자, 진원생명과학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까지 예방하는 펜 코로나19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후보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의 상승세. 자, 1780원 오른 948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개소리를 하고 있네요. 이 지금 가격과 상승률에 대한 거는 이건 잘못 써놓은 것 같고요. 자, 현재 최근 국내 코로나 확진자의 47%가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요쪽에 이제 감염된 걸로 밝혀지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커졌는데, 요기에 대해서 이제 백신 효능 여러 가지로 말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뭐 긍정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해줬고요. 당연히 뭐 이 모멘텀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뭐 최근 고점으로 거의 고점 부근이죠. 여기를 한번 또 우주 돌파하는 퍼포먼스가 나와줄까요? 여기를 또 한번 뚫으면은 처맞지 않고, 만약에 이번에도 처맞고 떨어진다면은 여기가 확실한 전성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시원하게 돌파를 해준다면은 돌파 차트가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고점에서라도 들어가 볼 수 있는 돌파 차트 자리인데, 뭐 초보자 분들이나 이런 고점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 있잖아요. 양봉에 사지 말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이 우주 돌파가 나온 자리, 신고가를 만드는 자리에서는 고점이라도 접근해 볼 수 있는 메리트나 그런 매매 기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만만하게 보고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경계하셔야 되시고요. 그렇다고 지금 바로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돌파했을 때 돌파 차트의 메리트가 나온다는 거지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뭐 바이오나 반도체 딱히 뭐 약세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안 움직여준 반도체 쪽 섹터와 셀트리온이 4% 가까운 하드 캐리 퍼포먼스를 보여준 바이오 쪽의 분위기는 살짝, 모멘텀이 이어지는 부분에서도 살짝 분위기가 다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혀지는 요즘 분위기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진단키트도 그렇고 백신이나 치료제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응원군 쪽에 가까운 그런 섹터라고 보실 수 있고요. 물론 반도체 섹터도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고 슈퍼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언택트 쪽으로도 없지 않아 뭐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 IT 이런 비대면 언택트 쪽으로 수혜를 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분명히 반도체는 일단 그래도 제조업이고
컨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깎아 먹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부분. 그래서 살짝 더 메리트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바이오 쪽보다 이 코로나 시국에서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2차 전지가 지금 오늘 뭐 좀 급격하게 꺾인 거는 꼭 코로나 때문에 꺾였다기보다는 아무래도 2차 전지, 뭐 신재생 에너지, 미래차, 전기수소차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완성된 산업이 아니라 가야 할, 발전시켜야 될 미래의 산업이다 보니까 경기가 축소될 것 같은 느낌, 경기 반등에 대한 물음표 이런 게 달리다 보니까 뭐 투자 위축이 됐든 살짝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 아 이거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든데 굳이 이거 해야겠어? 뭐 요런 뉘앙스가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살짝 숨이 죽었다고 생각하고요. 뭐 솔직하게 저도 2차 전지 쪽으로 종목을 골라가지고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후두둑 한 일주일, 한 열흘 사이 날아가 버리니까 다 고점이기 때문에 세롬이는 항상 저점을 말씀드리는데 고점 종목을 말씀드릴 수 없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그 고점에서 후두둑 다 떨어졌기 때문에 어지간한 종목이 오늘 2차 전지 쪽이 많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으로 한번 잘 보시면은 그래도 알짜 기업들, 그 높지 않은 자리에서 조정을 받은 그런 종목들, 음봉 떨어진 자리에서 보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종목이라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양봉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음봉에서 보셔야 된다는 세롬이 지론, 자 항상 명심하시고요.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영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뭐 금융이나 시사, 주식과 관련해서 뭐 다양한 힌트, 정보들, 뭐 팁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유튜버고요. 뭐 이런 쪽의 정보들 모두 다 내게 맡겨라.